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할게요. 우리 학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과 또 진학 방법을 추천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의료, 보건, 생명, 화학 관련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 4.72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2018년 6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 3.17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자율활동으로 학급 생활 부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얼마나 읽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봉사활동은 총 105시간, 독서는 총 59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도서반, 보건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자기주도 학습사무에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임상병리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보건 의료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고3 자연계 학생입니다.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이 임상병리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과를 희망하는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건 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간호학과를 희망했다가 주변 지인분들의 권유로 임상병리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모집 집중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이 4등급 후반대예요.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박중서 선생님, 내신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일단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3.57등급, 그리고 수학은 4.89등급, 영어는 5.44등급, 그리고 과학은 4.72등급, 그래서 주요 교과 평균 4.72등급 받으셨고요.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5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4등급, 5등급, 6등급, 5.33등급, 그리고 4등급으로 등락했고, 그리고 영어도 5등급, 6등급, 5등급으로 등락했고요. 과학은 5등급, 3등급, 4.43등급, 5.57등급, 5등급으로 등락이 됐는데 조금 문제는 1학년 2학기에서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수학 성적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018년 6월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 텐데요. 국어가 2등급, 수학 가형이 4등급, 영어가 3등급, 한국사가 3등급, 그리고 화학원이 5등급, 생명과학원이 2등급으로 국수탐 기준 3.17등급이고요. 3월 모의고사랑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현재 희망대학에 수시에서 만약에 대학별고사 전형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내신 교과의 정량적인 값에 큰 불리함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대학별고사랑 수능 최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 임상병리 논술 전형 평균이 한 3.78등급에서 최저는 5등급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가천대 물리치료 적성 전형도 평균이 한 3.34등급이고요. 그리고 최저 5등급대, 그리고 경희대 약과학과는 논술 평균 3.39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2학기 때서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수학이 많이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요때 혹시 또 특히나 요때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혹시 여기 어떤 지금 문제나 난항을 겪고 계신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확통하고 미적분을 배웠는데 학원을 안 다니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1학년 때와 달리 새로운 수학 내용이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가지고 다양한 공부법을 시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 훨씬 성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고, 그러면 미적분과 확통이나 기하 벡터 그런 거에는 문제는 없으신 거죠? 네. 네, 지금은 예전보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논술이나 적성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라 그래서 네네. 네, 확답을 받느라고 여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진학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표준점수 총점이 353점으로 상위 누적 14.3%고요. 100분위가 227점으로 상위 누적 15.2% 정도로 수도권 중위권 대학이라던가 주요 국공립대학교 중위권 학과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학하고 화학원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별히 좀 낮은 게 다소 좀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능한 대학은 경기대학교 화학공학과,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건설환경공학과, 그 다음에 가천대 생명과학, 그 다음에 강원대 간호등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두 문제만 더 추가 정답 되셔도 뭐 세종대 생명시스템이라던가 연세대 원주 방사선, 그 다음에 명지대 융합공이라던가 가천대 바이오나노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지원 희망대학의 경우에서는 100분위 성적으로 연세대 원주가 임상병리 233, 그다음에 가천대 물리치료가 234점, 그리고 경희대 약과학과는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커요. 271점 정도로 추가 정답이 3문항에서 한 10문항 정도를 더 많이 맞추셔야 돼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최우선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계한테는. 그래서 수학 학습 시간 늘리시면요. 수학은 또 충분하로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시간 확대하시고요. 기출문제에 대해서 오답 분석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문제가 틀렸는지, 정답이 아닌지를 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되면 3등급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과 적성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하고 기하 벡터 확률 통계가 개념하고 기출에 대한 유형을 좀 숙달해서 필요한 개념이니까 빨리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학 성적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논술하고 적성에서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능 수학과 수리 논술 그리고 적성도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적성 고사의 기출 등을 통해서 유형을 확실하게 확인들 다 숙달하시되 필요한 개념이라던가 공식 유도에 대한 것들 적극적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 화학은 기출 정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유형을 반복하고 숙달하면 3, 4등급 유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준비하시되 만약에 화학이 너무 어려움이 많다 싶으시면 포기하지는 마시고 일단 생명과학을 확실하게 2등급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좀 트셔서 일단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을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과목들은 성적 유지가 목표십니다. 손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 줄이지 말고 유지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높아지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사가 혹시 발목을 잡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국사 성적이 지금 안 좋은 게 아직 정리가 덜 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늦추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인데요. 유성훈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 논술 전형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이제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연세대 원주 캠퍼스 논술은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율이 많은 대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우리 학생이 골랐을 때에 저도 선택을 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 논술 전형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논술 전형 보는 대학들이 학생부 30에 논술 한 70 정도를 섞어서 보고 있어서 연세대 원주 캠퍼스도 학생부 30에 논술 70으로 반영이 되는데 학생부 안에는 이제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인문계, 자연계, 공이, 국어, 수학, 가나, 그다음에 탐구 한 과목 이렇게 3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 2등급 또는 2개 합 6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건, 이과건 의예과를 제외하고요. 연세대학교 원주 논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이 1개 2등급 또는 2개 합 6이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는 의예과를 제외하고는요, 수리논술만 봅니다. 이 수리논술을 쭉 보는데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수리논술의 출제가 되는 범위가 수학 1, 2, 미적분 1, 2,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벡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 선생님께서 수학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과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이 아마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마 미적분 2 쪽하고 기하 벡터 쪽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리논술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논술 보는 시간은 120분 정도가 보고요.
연세대학교에다가 제가 우리 학생 때문에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연대 원주 캠퍼스에서 의예과를 제외하고요. 원래가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의 연세대 원주 캠퍼스 논술인데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고 그리고 진짜 논술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이 평균 4.8대 1이랍니다. 이게 논술 전형으로서는 굉장히 경쟁률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종합 전형보다도 경쟁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고 도전을 한다면은 이 정도 실질 경쟁률이라면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 논술은요, 매년 보면은 수능 끝나고 금요일에 실시되는데 올해도 11월 23일 금요일에 실시가 됩니다. 네. 자,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선생님 또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네네. 있으시면 질문해 아까 주시죠. 우리 박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연계해서 좀 질문을 우리 학생에게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수리논술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의고사 추이를 봤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5등급에서 4등급, 7월 모의고사는 보니까 3등급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수학과가. 그런 대목으로 봤을 때 여름방학 때 수리논술 준비를 해왔다면은 저로서는 수리논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학생 여름방학 때 수리논술 관련된 준비를 좀 하셨나요? 논술은 준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방학 동안에는 그러면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나요? 방학 때는 기하 벡터하고 미적분 쪽이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개념 쪽 많이 채우고 기출문제 좀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수리논술 공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그래요? 되네요. 네. 자, 선생님, 우리 학생 해야 할 논술 전형 대비 전략이 있다면 또 알려주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연세대 원주 캠퍼스 논술을 도전할 것이다라는 점을 놓고 봤었을 때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요. 현재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대비로 봤었을 때 정시의 연세대 원주의 보건계열 학과를 도전하기는 조금 만만치 않겠다. 조금 올리면 도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겠다 싶은데 만약에 현재 상승세에 있는 모의고사 성적, 즉 9월달 모평 가채점 결과가 6월달 모평보다도 올라가 있게 된다면은 우리 학생은 논술 전형을 연대 원주뿐만이 아니라 조금 상향으로 해서 최저 합이 2개 합 4나 2개 합 5가 되는 대학을 한번 섞어서 논술 전형을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은 9월달 모평 가채점을 하고 본인이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선생님들이 하셨지만은 논술 전형 치르는 대학 중에는 수학만 보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과학도 포함해서 보는 경희대 같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가면서 논술 전형에 도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계열을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 있는데 보건계열을 논술로 도전한다 싶을 때는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연대 원주 캠퍼스가 가장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안에서 보건계열에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 대학은 가천대하고 을지대가 있는데 그 대학들은 대부분 다 적성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논술로 도전한다 싶을 때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 도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학이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 충족 하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있겠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우리 예전에 졸업생들을 보니까 수학 가에서 4등급 정도를 받는 즉 70%에서 72% 정도 되는 학생들이 도전을 했었을 때 합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얘기하셨던 미적분 투 쪽하고 기하벡터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또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성적을 잠깐 보면은요. 논술 성적이 물리치료학과가 약 85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5점인데 의예과는 수학과학을 보지만 수학만 보는 학과 중에서 물리치료 85점이면은 조금 높은 편이 되겠고요. 임상병리 지원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약 한 84점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낮은 학과로서는요. 보건계통에서 작업치료학과가 72.5 정도가 나온다고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으로 잠깐 보면은 물리치료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교과 평균이 3.659, 임상병리가 3.82, 작업치료는 평균이 5.09까지 내려간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 학생의 현재 교과 성적 대비로 봤었을 때 적절하게 논술 전형을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조진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 제안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조진호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3장,
수능 최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3장, 조건부로 논술 전형 1장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시 히든카드 공개됐는데요. 조진호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은 일단은 본인의 이제 진로 희망이 뭐 간호 쪽이라든지 보건 계열이거든요. 그쪽을 보면 좀 특화되어 있는 비교과 활동, 뭐 독서라든지 봉사활동이 이렇게 잘 어울려져 있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토론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기적인 또 후원활동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손뜨개질 같은 거, 그다음에 공중보건이라든지 전염병 예방 캠페인 활동 같은 거 지속적인 관심을 갖다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교과 성적은 좀 다소 부족합니다. 근데 본인의 이제 진정성 있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 관련 활동이 있기 때문에 사례 위주로 자기의 활동을 갖다가 자소서에 좀 잘 보여준다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과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하고 비교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가 있는 교과 전형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개 정도 이렇게 추천했는데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일단 장점은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상승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체제가 있는 대학교 3개 정도로 갖다가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학생도 잘 알겠지만 학생이 원하는 간호라든지 보건, 특히 이제 간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대학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쪽이 한다면은 잘만 또 이렇게 찾아보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교과 쪽에 체제가 있는 대학교를 쓰면은 또 추합으로든지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 중에서 이제 2개, 연대, 원주라든지 경희대 논술 쪽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 선생님들하고 약간 의견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수학 성적을 보면은 4등급을 맞았습니다. 100분위가 66%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학생이 또 모의고사가 3등급을 맞았거든요. 한 등급 올라간 것은 맞긴 맞는데 100분위를 봤을 때는 3등급 커트라인이 77%예요. 결론 이제 거의 4등급 선으로 또 봐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학생의 3학년 때 수학 성적을 한번 봤거든요. 학통하고 이제 기배,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우는데 둘 다 4등급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다음에 3학년 때 본 4번의 모의고사 수학 성적을 갖다 이렇게 100분위와 등급을 갖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논술 전형이 좋은 시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학생이 방학 때 수학에 관련된 어떤 내공을 갖다 쌓였다. 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성적이 2등급 이내, 못해도 3등급이 나오더라도 85% 이내라 한다면은 다른 과목도 이제 상승이 된다면은 인서울 쪽에 논술도 써볼 수는 있고요. 만일에 그러지 않고 85% 미만으로 좀 성적이 밀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서울권의 논술은 좀 힘들고 앞에서 말씀하신 연대 원주 쪽에 논술을 갖다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조진호 선생님은 을지대 간호학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유성호 선생님, 연세대 원주캠퍼스 임상병리학과 논술 전형 박중서 선생님,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조진호 선생님께서 을지대 성남캠퍼스 간호학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도 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가 간호학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률뿐만 아니라 성적도 아주 우수한 학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내신 성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정량적인 이제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체제가 있는 교과 전형을 갖다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요. 을지대 성남의 간호학과의 교과 성적 우수화 전형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국영수, 사가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그다음에
학사는 이제 가탐이 되겠죠. 사가탐 쪽이 2개 등급합이 6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의 6월 달에 성적을 보면은 6월 달에 국어가 2등급, 수학이 4등급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등급합이 6이고 영어가 또 3등급이라 해서 6월 달 성적으로 보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는 적합한 전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천 이후로는 이제 합격자 평균을 보면은 평균이 2.63으로서 높습니다. 그다음에 최하점이 3.15인데 이거는 최저 합격자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최저 충족 여부를 따지고 봤더니 추합이 21명을 뽑았는데 21명 한 바퀴를 돌았어요, 작년에.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 여부 가능성 때문에 어디까지 밀렸냐면 작년에 4.63등급, 5.35등급까지 추합이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약간의 운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은 학생이 일단 최저만 만족을 한다면은 추합선에서 어느 정도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계속해서 유성우 선생님께서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 임상병리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뭐 앞서도 우리 학생 원래 이제 가고 싶어하는 곳이 이제 연세대 원주 임상병리라고 그래서 논술 전형을 이제 얘기했고 저는 그대로 그 전형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30에 논술 70, 논술은 수리 논술을 주로 반영하고 범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영어 빼고 국어, 수학, 가나, 탐구 한 과목 이렇게 3개 영역 중에서 하나 2등급 또는 2개 한 6. 뭐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영어를 혹시 1등급을 받게 되면은 3등급으로 쳐준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면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작년에 임상병리학과 경쟁률이 약 13.5대 1 정도 됐거든요. 논술 전형에서 13.5대 1이면은 보건계열의 학과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거기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 나온다면은 우리 학생이 수리 논술 방학 동안에 준비한 것만큼 계속해서 11월 23일 시험일인데 그때까지 꾸준하게 준비해 나간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종서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논술 우수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형 방법은 똑같이 학생부 30에 논술 70이고요. 수능 최저가 아주 빡빡합니다. 2개 영역 등급합 5인데 6월 달 거로는 얼추 될 것 같은데 9월 달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상향으로 이제 학생들 말로 질러 보는 거고요. 논술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높여서도 한번 써보시죠. 그래서 비슷한 유사계열 학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학생은 경희대 약과학과를 원하셨지만 거긴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향인 것 같아서 생명과학 관련으로 학과를 좀 변경을 했고요. 일단은 식품생명공 같은 경우에 6월 모평으로는 지원 가능 점수가 252점이니까 적절한 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이 좀 다소 저조한 게 수리논술이 지금 선생님들마다 다 걱정이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리논술만 치르는 대학보다는 학생이 생명과학을 좀 잘하니까 생명과학도 같이 과학논술을 보는 학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전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리수학논술과 생명과학논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식품생명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내신이 3점 후반에서 5점대까지도 분포가 되니까요. 내신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 앞서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최저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최저만 확보돼도 최저 미달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저희 통계상으로도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에 일단 반토막은 난다고 생각하시고 수능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논술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사실 어떤 전형으로 어떤 대학교를 넣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명확해진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